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목회 수상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 세 번째 주일인 1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대통령 후보자의 말과 지난 행적들이라는 제목을 그립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인지, 이 나라가 어떻게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도록 마음이 답답하다. 5,000년 역사를 냉철히 뒤돌아보아도 이렇게 상식이 무너지고 정의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던 때가 있었던가 싶다. 최근 노인요양센터에서 야인시대라고 하는 지나간 드라마를 보았다. 일제하 그리고 해방 후 자유당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독립군 사령관 김좌진 장군의 아들 김두한의 일대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였다. 해방 후 대한민국의 혼란한 실상에 드라마적 요소를 더하여 남북이 이념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미국 유학 중 공산주의는 안 된다를 체득한 이승만과 어떻게든 통일 한국을 건설해야 하지 않느냐는 긴구 세력과 또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 세력이 엇갈려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나라를 끌고 가야 하지 않느냐는 혼란 속에서 일자 무식한 주먹쟁이들이 깡패들이 득세하고 고위직을 차지하고 곁들여 남북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게 되는 그런 꼴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이해할 만하다. 일제 강점 하에서 타력에 의해 해방을 맞았으니 별 도리가 없었을 수도 있었겠다. 그러나 그 사이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고 OECD 주요 교육국이자 연이어 세계를 놀라게 하는 영화, 스포츠, 문화와 문명의 발전을 알리고 있는 이런 때에 희한한 인물이 나타나서 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특정 지역의 지지를 근거로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 지면이 좁아 소상히 다 밝힐 수는 없겠으나 정황으로 보아 완전 사기꾼, 도적, 거짓말쟁이, 조직 폭력배와의 연루, 더 나아가 폐륜, 부도덕한 인간이 순간적 거짓과 유선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흐려놓고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설마 끝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집권 여당의 후광을 받으며 마치 대권을 잡을 듯이 설쳐대고 있는 것을 본다. 너무 많은 비리와 부정에 엄두가 나지 않을 지경이나 두서없이라도 정리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1. 자기 형님과 형수에 대한 상상 초월의 쌍욕에서 보여주는 대통령 후보라고 하는 사람의 부도덕함이다. 어떤 이유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수준이다. 나도 한번 들어보았다. 그건 단순히 심한 욕이 아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이요 폭언이었다. 무슨 저런 인간이 있나 하는 수준이다. 아무리 격한 순간에 부딪혔다 할지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이 있다. 입에도 담지 못할 말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사람으로서는, 동생으로서는, 시동생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이었다. 둘, 성남시장 재직 시에 합법을 가장한 위법 탈법 사건들이다. 꼭 대장동 아파트 건축 비리만도 아니다. 변호사여서인지 법망을 벗어나는 길을 교모하고 복잡한 방법으로 자신이 관련되지 않은 듯, 그러나 실제로는 그 이득이 고스란히 자신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 흔적이 무수히 늘린 것을 본다.
정권 교체 후 정확한 수사를 통해 도저히 살아서는 나오지 못할 만큼의 형량이 훤히 보이는 죄상이다. 변호사비 대납 사건도 그렇다. 교묘하게 변호사비를 대납하게 하고 고액의 수임료로 다수의 비싼 변호사로 법망을 벗어나 성남시장이 되고 지사가 되고 대통령 후보에까지 이르렀다. 3. 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 등 관건 입원 사례는 지방 권력을 이용한 조직 폭력배나 행할 수 있는 아수라장을 보여준다. 유사한 행정기관에는 한 건도 없다는 정부기관의 강제 입원 사례가 성남시에는 60-70건이 된다고 하니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다. 이런 사람이 국가 최고 권력을 지니게 되면 어떤 나라가 될지 상상만 해도 무섭다고 하는 언론의 보도다. 웬 깡패 같은 사람이 성남시장 책상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시장은 곁에서 활짝 웃고 있는 희한한 사진이 있었다. 관련 인물은 조직 폭력배로 짐작된다. 그 연장에서 하는 말이다. 이재명의 주위에는 조직 폭력배가 자주 등장한다. 최근에도 사건에 연루된 주요 인사들이 정확한 사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세 사람이나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무서운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청부 살인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는 말이 돌고 있다. 그것이 자살이든 타살이든 어제같이 멀쩡한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다. 외에도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가? 이런 사람을 공당의 대통령 후보로 뽑아놓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연일연야 TV에 나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왜 그럴까? 이들은 정권을 잃으면 죽는다는 사생결단인 것을 알 수 있다. 대한민국 망치려고 작정을 하지 않았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히틀러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독일이 어떤 나라인가? 그 독일의 지성이 유태인 600만을 죽이는데 동의하고 침묵했다. 600만은 현재 부산 인구가 350만인데 거의 부산 인구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싹 죽이고 250만을 더 죽여야 600만이다. 외에도 많은 나라들이 이상한 인간이 나타나서 국민의 마음을 휘저어 망하게 했다. 이재명에 대한 비리 의혹은 오직 정권 교체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다. 그런 의미 어떤 후보가 시종일관 정권 교체를 외칠 때 이를 반대하는 이들이 있었으나 그가 옳았던 것을 알 수 있다. 현재의 이 이상한 나라를 바로 세우는 길은 정권 교체만이다. 정권 교체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재수사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야 한다. 공약이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표만 되면 무슨 말이라도 돌려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그 이상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지난 5년 동안 배 터지도록 경험했다. 너무도 굉장한 문 대통령의 취임사는 완전 뻥이었고 거짓이었고 국민 대기만극이었다. 그도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 누구든 말과 행위가 같아야 한다. 우리는 유권자로서 대통령 후보자의 말과 지난 행적들을 똑똑히 바르게 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그걸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참 좋은 정초 기도하는 시간, 성경을 묵상하는 시간, 성경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좋은 시간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